오늘 주제는 아시다시피 입맛이 살아야 몸이 산다 해서 이제 입맛 살리는 방법 했는데요. 솔직히 입맛을 살리는 이렇게 하시면 입맛은 꼭 살아나요. 100% 살아나요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잡으면 벌써 그렇게 다들 하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입맛이 없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그게 잡힐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아보시면은 조금씩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입맛이 조금씩 돌아올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암 환자가 입맛이 없는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정신적인 원인하고 항암 부작용에 의한 거, 암 악액질 이랬는데 솔직히 항암 부작용은 암 악액질에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따로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일단 정신적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는데 스트레스 우울감 이게 다 많으시잖아요. 물론 일반인들도 그렇긴 하지만 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암 환자에 있어서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생겼을 때는 일단은 호르몬 이상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또 식욕이 없고 소화가 안 되니까 사실 식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항암 부작용을 보시면은 메스꺼움, 구토, 구내염, 구강건조, 연하곤란, 입맛의 변화, 설사, 변비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항암 하시게 되면은 100%다 이렇게 되진 않지만 적어도 이 중에 하나, 두 개 정도는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됨으로써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 문제들에 의해서 소화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암 악액질에 있어서는 암 악액질은 지지난 시간에 암 악액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이 암에 의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 외에 못 먹어서 죽는다. 또는 사실은 못 먹어서 죽는다도 있지만 그 나머지 암 악액질 때문에 죽는다예요. 왜냐하면 이 암에 의해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이 여기에 생겨났어요. 근데 여기만 병변이 이상한 게 아니라 얘가 점점 자라나면서 막 시그널을 보내요. 그러니까 뭐 저 밑에도 아플 수도 있고 염증은 뭐 암이 아니어도 무릎도 아플 수도 있고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암 악액질이라는 건데 악액질은 이 몸의 바탕을 나쁘게 만드는 그게 악액질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 당연히 이제 전신 기능이 저하가 되죠. 암의 진행에 따라서. 그래서 입맛 변화, 구강 건조, 장기의 무력,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기죠. 항암과는 무관하게. 그럴 수 있어요. 네. 물론 항암에 의한 악액질도 생기지만 암 자체에 의한 악액질도 생겨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음식 섭취 어려움도 있고 소화에 어려움도 있는데 여기에 신경계 및 내분비계의 교란을 일으켜요. 암세포가 시그널을 보내면서. 그래서 나는 항암도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항암을 처음부터 안 하셨던 분이 괜히 뭐 구역질도 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게 바로 악액질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신경계 내분비계 교란 이랬는데 특히나 이제 이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인터루킨 18이라는 것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식욕 감퇴가 계속돼요. 밥이 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입맛이 없는 일반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이유로는 몸이 피로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암 환자한테도 적용이 돼요. 암 환자의 몸은 피로가 가득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하고 또 암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항암제에 의해서도 상당히 피로하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음식은 맛이 없어요. 정말 맛 없죠. 피곤할 때.
이때는 먹는 게 우선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냥 잠이에요. 무조건 잠을 자서 이 피로를 좀 풀어줘야 그 다음에 먹는 게 땡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극도의 스트레스. 제가 이걸 만화를 보면서 야 진짜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진 건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이건 먼저예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난 먹는 걸로 풀어 이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식욕이 있을 때죠. 반대로 식욕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이 스트레스를 뭐 수다로 떨든 뭘 하든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스트레스, 이거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걸 잘 보세요. 잘 보시고 가만히 들여다보시다가 이게 혹시 움직인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안 움직이세요? 아, 안 움직이세요? 다음은 그러면 아무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움직이세요? 그쵸? 조금 이게 자 다음 거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 거. 자 이거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가는 것 같으세요? 가는 것 같으세요? 아, 네. 그 다음에 자 조금 움직이세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움직였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 좋아요. 일단은 스트레스가 없으신 거예요. 사실 없을 리는 없을 텐데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첫 번째 그림은 막 핑핑 돌고요. 두 번째 그림의 화살표는 이렇게 가고 이 세 번째 그림은 이게 이렇게 돌죠. 돌아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순수한 아이한테 이걸 보여줬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많이 움직여요. 화살표는 막 빨리 가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는 뭐 이제 약간 테스트 그런 건데 아, 내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먼저 푸셔야 돼요. 입맛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키죠. 자, 체크 다 되셨으면 이제 스트레스 없으신 분 저기 한 분 다. 그 다음에 입맛이 없는 일반적인 이유 또 한 가지는 몸속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예요. 이렇게 막 온갖 군데가 아파요. 그러면은 이게 염증이 있다는 건데 이때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 식욕 억제 물질이 있어요. 그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곳저곳이 아파할 때는 식욕이 왕성해 이러진 않잖아요. 막 입맛도 없고 요새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 후에 입맛 좋은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입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했을 때는 특히나 개복했을 때는 염증을 만든 거잖아요. 엄청난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밥맛이 있을 수가 없죠. 온 몸은 얘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밥이 먹힐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몸속 아연이 부족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아연의 소모가 커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연도 없어서 아연 같은 거를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 아연이 없어지면은 미각장애 일으켜서 입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구강건조. 구강건조가 되게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자꾸 침이 마르고 뭐 침이 묽지가 않고 찐득찐득하거나 내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또는 뭔가 삼킬 때 특히나 마른 걸 삼킬 때는 조금 거북하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구강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할 때는 치료를 하셔야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 항암제를 쓰고 나서 이 구강건조가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구강건조라는 게 단순히 이제 노화에서 오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침샘에 문제가 있어서 뭐 쇼그램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긴 한데 그거 아니고서는 약물을 써도 고혈압약을 먹어도 당뇨약을 먹어도 구강건조가 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하물며 항암제 어때요? 막 초가상간 다 때려잡는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구강건조가 많이 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침이 마르면 식욕도 떨어져요. 우리가 그냥 조금 마르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식욕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역 구토가 날 때 어떻게 해야 입맛이 살아날까 했어요. 보시면은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요렇게 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무턱대고 나 입맛 없으니까 좀 강한 걸 먹어줘야겠어.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내 몸의 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어떤 거를 먹어줘야 될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입맛 없으니까 뭐 신 거를 먹어야 돼. 물론 맞긴 한데 몸 상태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이제 구역 구토가 날 때는 식사 전후에 입안을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구토감이 좀 줄거든요. 식전에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소량 먹는다. 뭐 과일 까나페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든가 레모네이드, 오렌지 주스, 해파리 냉채 이런 것들은 조금씩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침샘이 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먹고 싶은 것을 우선적으로 먹는다 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몸에 좋으니까 이거 먼저 먹어. 아니에요. 입맛 없을 때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먼저 먹어서 이게 전신적으로 입맛을 돌게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뭐 내가 기름이 많은 걸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지금 장어구이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입맛이 살아나게끔 하셔야 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햄버거 뭐 많이들 잘 알잖아요. 햄버거 안 좋은 거. 하지만 정말 입맛이 없어서 진짜 막 다운돼 있어요. 그런데 햄버거 한 입만 그러면은 그때 그걸 드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거 드셔서 입맛 돌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식사 중에 수분 섭취를 최소로 한다. 구역 구토가 날 때는 물이 많은 걸 먹으면 출렁출렁해서 더 구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로 아무리 암 환자고 뭐 무슨 항암을 한다 하더라도 물 많이 드세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물을 좀 줄이세요.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그리고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찬 음식은 차갑게 준비를 한다. 왜냐? 암에 걸렸을 때는 찬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아니에요. 우리 몸은 차갑지 않잖아요. 물론 찬 거를 계속 대고 찬 데서 자고 이러면은 차가워질 수 있고 하긴 하지만 잠깐 요걸 리프레시 할 때는 차가운 건 차갑게 먹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수박 같은 것도 미지근하면은 그쵸. 근데 더더군다나 구역 구토가 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먹어야 되는 매운탕을 미지근하게 드시면은 비린내 몹시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뜨겁게, 차갑게 이렇게 그거에 맞게. 단 구역 구토가 날 때 요겁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에서 금속 냄새가 난다 하시는 분 많으세요. 구토 날 때는. 이때는 붉은 고기 안 드셔도 돼요. 그 나중에 그 냄새가 가실 때는 그때 좀 먹어주는 게 좋죠. 이때는 닭이나 생선으로 대체를 하는데 또 이것도 닭 비린내 나요, 생선 비린내 나요 이러시면은 그때 조금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시면 돼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식물성 단백질을 좀 드시는 게 낫고, 그리고 음식을 직접 만들거나 음식하는 냄새를 맡지 않도록 한다. 부엌에서 누군가가 밥을 하는데 그 냄새가 역하다는 분 많으세요. 밥 냄새가. 몸이 건강할 때는 밥 냄새가 구수해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길거리 다닐 때 저녁 때 되면은 어느 집에서 막 뭐 하고 그런 냄새, 맛있는 밥 하나 보다 이러는데 내 몸이 안 좋을 때는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나지? 왜 욕하지? 이러시니까 요때는 차라리 하시지 마시고 그 근처도 가시지 마시고 사서 드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가스가 생기는 음식은 피한다. 그래서 무, 배추, 양배추 이런 것들 몸에 좋지만 가스가 많이 생겨요. 가스가 많이 생기면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더부룩하고 안 좋잖아요. 음식도 안 넘어가고. 이때는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안이 건조하고 삼키기 힘들 때, 요때는
양치를 자주 할 구강위생에 힘쓴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그 가글 하는 거나 아니면은 치약, 이걸 자주 하시는 것보다는 가글 만약에 하신다면 좀 더 희석을 해서 가글을 하시고, 또는 치약을 쓰실 땐, 그러니까 칫솔질을 하실 때는 뭐 하루에 무슨 뭐 다 대여섯 번 양치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몇 번만 치약을 쓰시고 나머지는 쓰지 않고 칫솔로만 하셔도 돼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물이나 건강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신다. 촉촉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침샘도 계속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매운 음식과 건조한 음식은 되도록 피한다. 매운 음식은 식욕이 없을 때 식욕을 당기는 효과도 있긴 하지만 입안이 건조할 때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건조한 음식은 사실 구토날 때는 좋아요. 구토가 심할 때는 건조한 음식을 드시는 게 현명한데, 건조할 때는 크래커나 말린 과일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수분을 다 그나마도 흡수해버리고 목에서 삼키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신맛 나는 과일, 무설탕 껌을 씹어서 침 분비를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도록 하고, 이때에는 사실은 소화가 안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반대긴 해요. 근데 소화도 조금 괜찮다 그러면 차라리 수분감이 많게 밥을 물에 말아 먹거나 진밥 또는 물기가 많은 죽을 드시면 돼요. 근데 물에 말아 먹거나 국에 말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비타민 B, C, D를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입과 목에 통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자극이 되는 음식은 피해 주셔야 돼요. 통증이 뭐 다른 연유로 해서 목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궤양이 많이 생기잖아요, 입 안에. 그럴 때는 막 조그만한 그 자극도 엄청 크게 와요. 그럼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밥도 먹기 싫고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자극이 되는 음식은 되도록 피해주고, 그러니까 자극되는 건 매운 거, 짠 거, 신 거. 입맛이 없다 하더라도 이때는 신 음식을 드시면 입안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은 여기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이때 죽이나 진밥을 섭취하도록 하시고, 딱딱한 음식은 아주 잘게 다지거나 또 갈아서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사 이외에 두유나 우유에 과일 또는 견과류 등을 넣고 갈아서 틈틈이 마시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이때는 수분 많은 거를 섭취를 해서 이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잘 씹지 못하고 입안에서 이렇게 하시지 못하시니까 영양분 섭취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거나 잘게 다져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또 수시로 이렇게 해서 만드셔서 틈틈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구역 구토는 없으나 식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식전에 운동을 하도록 한다. 약간 에너지를 좀 써야 돼요. 근데 정말 이제 기진해가지고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신데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그때는 아니고, 식전에 입맛을 돋운 음식을 소량 섭취를 한다. 새콤한 과일이나 과일 샤베트, 주스 이런 거를 막 이만큼씩 드시지만 조금만 드시면은 그것도 입맛이 돌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을 우선적으로 먹고, 안 먹어보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다.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그때 입맛을 돌게 하는 그게 돼요. 옛날에 먹어보지 않았는데 뭐 요건 뭐지? 하면서 이제 식욕이 당겨지죠. 그 다음에 작은 식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담는다. 왜냐면은 사실 병에 걸렸을 때 밥을 많이 먹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밥을 고봉밥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요만큼은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성취감도 없고요. 좀 그래요. 그래서 작은 용기에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그렇게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식욕이 돋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를 이용을 한다. 그리고 식욕이 돋는 양념을 사용한다. 이때는 다양한 허브를 사용해서 좀 향이 나도록 하든가, 아니면 너무 구토가 난다. 그럼 그때는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향신료나 소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쓰시면은 식욕이 없을 때 약간 식욕을 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간식을 두고 수시로 먹도록 한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식욕이 없어서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할 때는 또 이렇게 그 영양이 별로 영양의 불균형을 갖고 오기 때문에 틈틈이 이렇게 뭘 먹어줘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가까운 곳에 작은 간식 같은 거 그런 거 놔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도움이 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먹는 것에만 막 집중을 하면 안 돼요. 막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의 지나친 음식 권유는 오히려 식욕을 저하시킨다. 정말 먹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막 아휴 조금이라도 먹어봐, 이거라도 먹어봐, 그래서 이게 좋대, 너무 많이 갖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좀 스탑한 다음에 나중에 예쁘게 차려서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또 좀 작게, 예쁘게, 새롭게 뭐 이렇게. 그리고 낮 활동을 늘린다. 낮에 좀 활동하셔야 돼요. 방 안에 콕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움직이셔야 되고, 식사 중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사실은 애들한테는 TV 보면서 밥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재밌는 걸 보면서 내가 엔돌핀도 돌고 그때 식욕이 조금 더 생겨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밥이 먹게 되고 나도 모르게 씻고 있고 삼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다. 네, 이때는 식사하시지 마세요.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거 뭐 몸에 좋다고 해서 다 내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먹기 싫고 내가 진짜 지금 보기도 싫은데 그걸 먹으면은 독이 돼요. 스트레스가 되고 독이 되니까 이때는 안 드시는 게 낫고, 혼자 식사하지 않는다. 혼자 먹으면 밥맛 없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즐거워야 되고요. 정돈된 환경, 조금 막 정신산란한 그런 환경에서 밥을 먹으면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천천히 식사를 한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식사 전에 미리 진통제를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통증이 있을 때는 뭐 아무것도 입에 안 들어가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입맛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사실은 많아요. 요것만 드세요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증명된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만 보시면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1등이 아연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보이세요? 네, 굴이에요, 굴. 귤이 아니고요, 굴. 굴이 1등이고, 그 다음에 꽃게, 완두콩, 소고기, 보리, 호박이래. 꼬막, 현미, 돼지고기. 이렇게 되거든요. 아연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다 단백질이 많은 그런 식품이에요. 굴이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생굴 드시면 좋긴 한데 항암하실 때는 안 드시는 게 낫죠. 그래도 익혀도 이제 아연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을 보면 타우린, 바카스 많죠. 바카스에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드시라는 게 아니고, 타우린은 또 피로회복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아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굴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타우린이. 새우, 문어, 오징어, 낙지 이런 거에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같이 드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제 그 연하곤란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이런 그 문어,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드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이거는 막 다져가지고 죽을 해서 드시거나 그때가 좋죠. 그리고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 B12는 사실은 신경계나 그런 자율신경계 이쪽에도
되게 좋은 영양소긴 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은 B12를 섭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 육류 단백질에만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은 육류를 드셔야 돼요. 또는 만약에 그 베지테리언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고기를 안 드시는 채식주의자들은 이거를 따로 드셔야 돼요. 비타민 B6랑 12. 이거는 어패류, 해조류, 등푸른 생선, 육류, 유제품, 달걀 이런 거에 들어있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연도 타우린도 비타민 B12도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이제 우유에도 들어있고 유제품도 들어있어서 그것도 이제 골고루 드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지금 당장 내가 입맛이 확 돌아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입맛 도는 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추려서 좀 드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일단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